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논의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동물권에 대한 논의가 될 때는 인간 중심적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인간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사조가 아까 얘기한 인간 중심적인 것에 대한 기준이 이게 가장 처음에 나왔던 기준인데, 이 기준은 뭐였냐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의 동물권 보호.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사조보다는 아까 2조가 얘기한 거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동물권 지켜주긴 지켜줘야 되는데 인간한테 도움이 되게, 지극히 인간 중심주의적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동물보호법상의 그 사육 환경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의 환경을 얼마 이상으로 해가지고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그래서 옛날에 비해 양계장이나 이런 환경들이 많이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옛날 양계장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런 데서 그냥 알만 낳게 만들고 그냥 진짜 알 낳는 기계처럼 만들었다가 그냥 죽여서 닭고기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는 동물 복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끔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동물 복지가 닭을 위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계란과 닭고기를 먹기 위한 거예요. 이게 인간 중심적인 동물 복지, 동물권 보호의 사고입니다. 그 항생제 계란, 항생제 닭, 항생제 돼지고기, 항생제 소고기 이런 것들을 먹으면 인간에게 탈이 나니까 얘네들을 동물 복지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록 해서 모구도 풀도 먹게 하고 좋은 환경에서 잠도 자게 하고, 그래서 육질이 좋게 만들어서 우리가 잘 먹는 게 목적인 거죠. 이거는 동물권 보호의 가장 1단계 라인이에요. 지금 2조가 했던 이야기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동물권은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면 어차피 인간을 위해서 이걸 보호하자고 한 거니까. 아까 2조가 되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 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동물을 학대하면 뭐가 문제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 이 입장에서 아주 전형적인 스탠스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냐면 동물을 학대하면 인간성이 훼손되고 파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완동물로 기르는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그들을 이렇게 심하게 대하면 인간들 사회에서 그 폭력성이 전염이 돼서 인간 사회에 어떻게 보면 범죄가 늘어난다라던가 폭력성이나 가학성이 늘어난다라던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동물을 소중히 대해줘야 된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을 지켜나가려면 뭘 해야 되냐?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납득 가능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근대 사회가 그거를 기반으로 형성됐거든요. 인간이 모든 종 중에,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우월하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두고, 그게 인간 존중이잖아요. 그죠? 예. 인간 존엄성. 인간만이 오직 존엄성을 가졌다. 인간만이 오직 존중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인간의 도구들인 거죠. 이 사고예요. 이 사고가 틀린 사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근대사회의 사고가 이러한 사고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유인원들 데려다가 화장품 실험하고 의약품 실험하고, 그러다가 좀 상태 나빠지면 폐기 처분하고 무슨 물건 다루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희생되는 유인원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인간이 가장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를 위해, 인간의 생존을 위해, 인간의 생계를 위해, 인간의 삶을 위해 이들은 희생돼도 되는 거예요. 먹이로 길러줘도 되고, 때론 인간의 필요에 의해 애완동물로 길러줘도 되고, 애완동물로 길러지는 과정에서 인간의 필요를 위해 거세를 당해도 되고, 목젖 수술을 당해도 되고, 그냥 인간의 필요를 위해. 다 왜냐하면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도구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얘를 너무 심하게 대하면 인간 사회가 너무 가혹해지고 인간 사회가 너무 폭력적으로 변할 위험성이 있으니 그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자제하자. 얘를 너무 산업 자본 형식으로 길러버리면 항생제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그런 형태의 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될 수 있으니 이거 좀 육질이 좋게 건강한 고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길러주자.
이게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고요. 사실 이 입장을 취해야 이 문제에서 어 나올 수 있는 수많은 공격을 피하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왜냐,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특히 동물 애호가들 입장에서 정말 기분 나쁜 소리거든요. 뭐야? 나는 나의 애완동물은 나의 거의 분신이나 다를 게 없고 동물이라고 다를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을 하는 쪽에서 이제 그다음에 뭘 들고 나오냐면 이 피터 싱어라는 사람이 들고 나오는데 바로 이 종차별주의에 대한 반대로서 동물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처럼 모든 종에 대한 차별도 금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차별주의에 대한 반대로서의 동물권이라는 것을 이제 보호를 모든 동물의 종은 평등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동물을 인간과 다르게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다 금지돼야 되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동물권은 이제 보호돼야 되는 것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먹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식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동물을 먹는 것도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 채식주의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동물을 가지고 하는 실험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모두 반대하죠. 인간 실험, 인체 실험을 금지하는 것처럼 동물도 실험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것의 기준으로 해서 인간보다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자는 입장인데 이런 입장을 취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 이게 피터 싱어의 입장인데 이 싱어의 입장을 취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동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데? 라고 일단 1단계 물어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럼 박테리아도 동물이니까 죽이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박테리아도 동물이잖아요. 해충은 동물인데 죽이지 말아야 돼? 해로운 동물도 동물인데 죽이지 말아야 돼? 아니 육식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종차별주의만 가지고는 이걸 디펜스할 수가 없거든요. 종차별주의 반대한다는 입장은 그래서 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무슨 장자나 노자처럼 내려놓고 그냥 어, 다 같이 그냥 이제 병에 걸리면 걸리는 거고 항생제도 안 먹고 내 몸에 있는 그죠? 뭐죠? 내 몸에 있는 이 세균들도 생물이니 그래 살다가 뭐 같이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동의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리건 같은 사람이 나와요. 이 리건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물 자체의 첨부 인권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같은 동물 자체의 존엄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리건의 생각은 이제 조금 그게 이제 범위에 따라서 이 리건의 생각의 후예들은 조금 이렇게 달라지긴 하는데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아까 사조가 잠깐 선택했던 그 입장이었던 거죠. 그 절충적으로 선택했던 입장 중에 하나였던 바로 동물 중에서도 인간에 준하는 존엄과 가치가 있는 동물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준하는 존엄과 가치가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인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에 준하는 보호를 하는 거고 이거는 당연한 동물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차별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존엄과 가치가 있는 동물을 상정하는 거죠. 이 리건이라는 학자가 이 주장을 한 학설인데 이 학설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로 그 사안이죠. 자 이거를 동물을 보호해야 될 대상을 동물에서부터 찾는 순간 그 동물의 보호해야 될 커트라인이라는 기준을 넘었는데 그게 인간에게 해로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래가 그 자체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생물체로서 아까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비인간 인격체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비인간 인격체 같은 어떤 이런 존재로서 인격체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근데 얘가 인간에 해로워지는 순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죠. 이 기준을 적용을 하면 인간에게 해로워져도 내버려 둬야 돼요. 왜냐면 존엄과 가치가 있는 존재니까. 그쵸. 특별히 정말 그 우리가 형사 처벌하듯이 정도 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내버려 둬야 되는 이런 존재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하나가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그럼 이런 존엄과 가치가 있는 놈의 기준은 그럼 어떻게 잡을 건데? 그 기준을 뭘로 잡을 건데?
결국 그거는 인간이 그 기준을 설정을 하면 그건 되게 자의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질문을 던졌지만 지능을 기준으로 잡는다 하면 낙지가 정말 두 종류가 진짜 똑똑하거든요, 걔들이. IQ 테스트하면 진짜 머리 좋게 나와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산낙지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이 똑똑한 생명체를 정말 잔인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맛있구나 하면서 먹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어? 그 지능만 가지고 판단하기 참 힘들어요. 그러면 뭐 사회생활하거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하자? 어. 그래요. 뭐 그렇게 판단한다고 치면 그러면 인간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그 실험들은 그럼 다 어쩔 거예요? 그거 다 안 해요? 지금 이런 그 요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백신 실험 뭐부터 했겠어요? 동물들한테부터 해요. 동물 실험부터 합니다. 동물한테 코로나 주사 주입하고 그다음에 동물한테 백신 주입하고 이렇게 실험하는 거예요. 동물 실험하는 거예요. 의약품 실험 기본적으로 동물 실험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인간과 유사한 가장 유사한 동물들한테부터 그 실험을 해야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텐데 인간과 유사하다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 버리면 그 실험들도 금지돼야 돼요. 인체 실험이 금지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가 돼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동물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많이 제가 이 문제를 할 때마다 느껴지고 알겠지만 시험장에서 그 입장을 선택했다가는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잡을 수 있는 기준이라면 그래서 나름대로 사조도 그런 입장 중에서는 잘 대답을 하신 게 좀 섞었어요. 그래서 동물 자체에 그런 존엄과 가치가 있는 동물이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래도 인간보다는 낮은 지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성이라는 기준을 갖다 넣은 거죠. 인간의 필요성이라는 기준을 이렇게 절충적으로 집어넣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 동물 보호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디를 보호할 것이냐는 이 기준을 잡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이 기준을 잡을 때 제일 편하게 잡는 방법이 사실 좀 비인간적으로 보이긴 한 좀 되게 좀 저기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조처럼 대답하는 게 사실 가장 안전해요. 사실 질문하기도 쉽지 않아요. 계속 버텨버리면 "아 이거 인간이 존엄하다니까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까 이조가 얘기한 것 중에 감탄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인간이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공격은 이 동물권 쪽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은 "인간이 뭔데 그렇게 존엄한데?"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디펜스로서 인간에 대한 차별과 인간에 대한 그런 박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간과 동물을 인위적으로라도 인간이 존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건 굉장히 좋은 대답입니다. 좋은 접근이고. 뭐 실제로도 맞아요. 우리 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만물보다 존엄하다라는 생각에서부터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어 그래서 사실 이 동물들한테 재심은 다처럼 동물들한테 인정 안 해 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법을 만들 권한도 없고 그런 당사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어떤 그 법적인 어떤 권리를 존중할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아무런 지위도 인정해 주질 않는 거죠. 이 도룡뇽 사건이 천성산에 터널 뚫는다 그랬을 때 거기 천성산에 사는 도룡뇽을 원고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소송인데 당사자 능력 인정하지 않고 각하해 버렸거든요. 근데 이 도룡뇽 사건처럼 이런 동물 재판들을 시도하려는 재판들이 많이 환경론자들이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법원에서 이걸 각하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우리 법이라는 게 인간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처우를 해야 된다. 어떤 인간이라도. 이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어. 뭐 좀 더 나가면 그냥 인간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해도 돼요. 현재 근대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나는 이게 동물을 인정해야겠어."라고 이제 "동물권을 인정해야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제 그러면은 너가 생각하는 보호해야 되는 동물과 보호해야 되는 행위 그거는 "왜 다른 행위들과 다른데?"라는 질문을 뚫고 나가기가 되게 어렵죠. 계속 발레를 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생존을 위한 것과 생계를 위한 것과 오락을 위한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많이 쓸 수 있는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화장품 얘기 치고 들어가는 거죠. 화장품은 생존과 상관없잖아. 그럼 화장품 동물 실험 다 금지해야 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화장품은 일종의 치장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동물 실험 다 금지하고 그냥 어 신제품 개발 다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생명과 관련된 의약품 실험만 할 수 있는 거냐? 그죠? 예. 이런 기준을 뚫고 나가기가 참
어려워요. 다이지 마을의 이 돌고래 사냥은요 진짜 잔인하죠. 정말이지 잔인한 사냥이고 이 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이렇게 딱 막아 놓고 여기서 그냥 작살로 그냥 죽여서 여기를 시뻘건 피로 물들게 하고 여기 관람석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또 관람석을 또 표를 팔아요 또. 그래 가지고 요 오사카 인근에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걸 보러 와요. 돌고래 사냥하는 거. 정말 잔인해요. 동영상으로 보시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근데 일본 정부는 이거를 인정해 달라 그래요. 자기들의 전통 문화고. 이 지역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수족관도 똑같아요. 돌고래 사육사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럼 뭐 돌고래 훈련하시던 분들도 있잖아요. 돌고래 쇼하면서 이 사람들도 다 직업 잃는 거예요. 돌고래를 위해서. 인간이 더 존엄한 거 아니야? 인간이 더 가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으면 참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장하실 수는 있는데 시험장에 가서 이 입장을 취할 경우 상당히 답변 불가능한 공격이 계속해서 주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면서 이 문제들의 스탠스를 좀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이 입장들을 취하면서 가고 싶다. 그쵸? 네. 그렇다면 뭐 그것은 이제 아, 뭐 약간은 좀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이런 데에 있어서 보호돼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든 인간의 권리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이 보장해 주고 모든 생각을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질서를 합의해서 그거를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는 도박이 가능하고 어떤 사회는 도박이 가능하지 않아요. 어떤 사회는 마약이 가능하고 어떤 사회는 마약이 가능하지 않는 것처럼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가치를 합의를 해서 그 합의선 안에서는 동물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로 피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나마 방법일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보호받아야 되는 동물이라는 것들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그죠? 예. 이렇게 그러면서 이거는 시대에 따라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인간이 근데 시대에 따라 공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이것 외에도 많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렇게 다른 기준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그 준수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본에서는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못하게 하는 거냐?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온실가스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막 배출하겠다 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트럼프도 파리 협약 탈퇴하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제재를 가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국제사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차원에서 그 규범을 만들고 그와 같은 규범을 어기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다면 그런 나라들을 제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러한 기준은 인위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를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4조 같은 경우에 아까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기준을 추가로 가져온 거는 잘하셨습니다. 그거는 잘하셨고 이거를 핏 여기 나오는 싱어나 리건 같은 입장으로는 솔직히 이거를 다 방어하는 게 불가능해요. 싱어나 리건 같은 입장에서는 일단은 박테리아를 이길 수가 없고요. 일단은 박테리아도 같이 살아야지라는 얘기를 이길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리건의 입장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영장류 의약품 실험 어쩔 건데 이러고 나와 버리면 이제 거기에도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런 것들도 진짜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인간이 동물에 대해서 하는 행동들은 정말 모순의 연속입니다. 그 사고 체계도 굉장히 모순의 연속이고요. 진짜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지멋대로입니다.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강아지나 고양이 성대 수술하고 중성화 수술하고 자기들 맘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가둬 놓고 기르는 거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잖아요. 어 인간이 두 가지 일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목젖이 잘리고 중성화 수술을 당해 가지고 평생 갇혀서 사는 것과 죽임을 당하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나은가요? 라고 물었을 때
글쎄요라는 이야기를 글쎄요 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는 데서 이 모든 모순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적어도 이거는 논리 게임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신념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논리력을 테스트하는 논리력 테스트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그 내가 논리력을 지켜나갈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 무엇인지를 어 골라서 그걸로 답을 구성해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란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은 바로 그런 점에서 봐야 되겠고, 인간을 기준으로 보는 게 그나마 좀 조금 기분은 나쁘긴 해요. 조금. 근데 그나마 공격당하기가 가장 덜 공격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면 아예 극단적으로 막 그냥 노장 사상처럼 가자고 얘기해도 뭐 할 말은 없어요. 내가 그러겠다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병에 걸려도 죽겠다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겠다는데 어차피 다 흙으로 돌아가면 똑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면 해버리면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을 받을 거냐면 이 친구는 이 종교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법학계로 올 게 아니라 법 쪽에는 좀 아닌 느낌이 이렇게 드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동물 재판과 관련돼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옛날에 동물 재판을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인류가 동물 재판을 했던 때가 언제냐면 그 우리 언어이해 지문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뭐 바구미에 대해서 막 재판하고 이렇게 했던 그 재판을 왜 했냐면 그때는 인간이 이 자연을 지배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이제 신 중심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신에게 그 탓을 돌리고 신의 판결에 의존하던 그런 시절에서 이제 막 근대법으로 넘어오면서 인간 중심의 시대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중세 시대에는 모든 재판이 신의 뜻이었거든요. 종교 재판으로 했고 신의 뜻이었고 성직자들이 재판을 했는데 이제는 근대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법과 이성으로 재판을 하는 시대로 넘어온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은 에이 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재판하는 걸 내가 왜 따라야 돼? 하면서 에이 저게 왜 정당한 거야? 나는 그거 안 따를래. 나는 그냥 내가 믿는 신의 뜻에 따라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 이러고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지금 요즘 보면 이슬람의 그 샤리아를 요구하는 사람들, 종교 재판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딱 그 중세 시대의 기독교인들과 비슷한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선 저 인간의 판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쟤는 어차피 나랑 동급인데 쟤 얘기를 왜 내가 따라야 돼? 이 법을 내가 왜 따라야 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좀 이런 근대성을 쫓아오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 법이 얼마나 세고 이 법이 얼마나 절대적인 힘을 갖고 어떤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동물을 데려다가 재판을 하고 걔한테 사형 선고한 다음에 바구미들 다 죽여버리고 바구미를 다 보이는 족족 죽여라 막 이런 형벌을 내리고 그래가지고 바구미 다 죽여버리고 뭐 뭐 어떤 해충 같은 게 나타났다. 그럼 그 해충을 다 죽여라. 막 이런 판결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판결을 내리고 사람들이 그 법을 집행하도록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법에 자연도 저 동물들도 다 지배당하는구나. 동물을 다 지배할 수 있구나. 이 자연을 법이 다 지배할 수 있구나. 신에게 굳이 묻지 않더라도 이 법을 따르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끔 하려고 이 동물 재판을 한 겁니다. 근데 초기에 동물 재판을 했던 건 역설적으로 동물을 위해서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을 원고로 인정하고 동물의 뭐 기본권 뭐 그 존재로서 기본권 주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동물을 인간이 지배할 수 있고 자연을 인간이 지배할 수 있고 인간의 이성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걸 납득시키기 위해 그걸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로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재판은 오히려 인간 중심주의를 강화시킨 재판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이제 인정하는 시대가 되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인류는 근대인들은 내가 당연히 이 자연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동물을 지배하고 내 멋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멋대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동물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의 필요에 따라 모든 일이 이렇게 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대는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형성된 세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태주의적으로 아니면 뭐 종차별주의를 막기 위해 아니면 뭐 동물권을 그 자체의 동물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음 그 주장들은 지금 이 인간 중심적인 현행 우리 법제도와는 상당히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근대인의 삶의 방식이랑도 상당히 안 맞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나는 되게 동물 보호론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되게 인간 우월주의자들이에요. 다 하나같이. 그래서 그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게 차라리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나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에 대해서 이제 생태 환경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제 의식을 많이 느끼고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어 아직은 우리가 법제화로 이렇게 끌고 가기에 이거를 어떤 기준을 만들 그럴 정도까지는 되고 있지 못하는 상태다. 아직 좀 되게 선언적으로는 되게 강한데 이걸 법으로서의 어떤 기준으로 만들기에는 상당히 약한 상태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보면은 그 아바타나 고대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바타에도 보면은 동물을 죽여 놓고 그 동물한테 막 기도를 하고 막 그 동물과 막 자신을 동격화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동물을 막 숭배도 하고 심지어 그 힌두교 애들은 막 소 안 먹고 왜냐면 소를 숭배하다 보니까. 저기 이슬람교 애들은 돼지 안 먹고 그죠? 예. 돼지를 숭배하다 보니까. 그래요. 진짜. 그렇게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안 먹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동물에 대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인간은 이제 그런 생각을 넘어선 지금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아까 채식주의와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채식주의에 대해서도 그래요. 뭐 이조가 이야기한 게 되게 인간 중심주의적인 입장에서 거의 정답 같은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채식주의를 하는 것도 자기의 마음이지만 채식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육식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그것도 일종의 그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다라고 주장하는 되게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죠. 굉장히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채식주의를 강제하자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은 식물과 동물에는 어떻게 이거는 왜 종차별하나요? 이렇게 묻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지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 뇌가 있고 없고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으로 또 삼겠다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장하려면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야 돼요. 문제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놔도 그런 기준을 넘어서는 놈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데 그걸 냅둘 것이냐라는 거 이 질문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질문까지 통과할 수 있다면 '아 그래도 냅둡시다.' 할 수 있다면 그 주장을 끌고 가면 돼요. 뭐 '그래도 할 수 없다. 이거는 원칙은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아니면 그거를 대비해서 예외를 이렇게 기준을 좀 만들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뭐 제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계속 정교한 기준들을 더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좀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도 뭐 본인이 생각을 한다면 그런 작업을 해 나가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동물권 문제는 매년 요즘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니까요.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확실히 정리를 좀 해 두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